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8강 양도소득세 부분의 14 양도소득세의 계산순서 15 양도차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계산순서, 물론 오늘은 계산순서 전반적인 거 배우고 그 첫 번째 양도차익 이후에 이제 양도소득 계산하는 건 또 세부적으로 배울 겁니다. 앞으로. 자, 계산순서를 보면 처음에 양도가액을 알아야겠죠. 자, 양도소득 기본 계산은 제일 첫 단계가 양도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얼마에 팔았나? 매도를 했다면 매도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법이 2005년도부터는 다 실제 거래 가액에 의해서 가액,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액은. 자, 하니까 이 양도가액은 결국 무슨 가액이 된다?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에요. 실지 양도가액. 자, 이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얼마에 양도했냐? 자, 요 가액을 찾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양도가액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찾아야 될 게 양도차익입니다. 양도하면서 벌어들이는 차이로 인한 이익. 자, 양도차익. 이익입니다. 이익. 과연 내가 얼마나 이익을 받았나? 자, 이 양도차익은 어떻게 보냐면, 이 실지 양도가액에서,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내가 실제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이 있어요. 그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필요경비. 자, 이 필요경비에는 내가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 그 취득가액이 제일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뭐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걸 빼주면 바로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양도 차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는 양도가에 5억에 내가 팔았어. 자, 필요경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냥 내가 얼마에 취득했다. 취득가액만 설명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5억에 양도하고 내가 4억에 팔았으면 5억에 팔고 내가 취득을 할 때 처음에 살 때 4억에 샀다면 실제 양도가에 5억 내가 산 건 4억 5억에서 4억 빼주면 1억이 나와요. 그게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이렇게 되고 양도 차익이 나왔으면 양도 차익은 양도 소득금액. 자, 요 양도 차익에서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했어. 보유를 했으면 장기 보유했다 해서 특별히 공제를 해줍니다. 뭐 보유한 기간이 얼마 안 된다면은 받을 게 없는 거고요. 즉 등기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공제를 해줘요. 그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그러는데, 자, 이 양도 차익에서 자, 양도 차익이 있으면 이 양도 차익에서 내가 장기로 보유해서 공제를 받아.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장기 보유해서 특별히 받는 공제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바로 진짜 나의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 자, 요렇게 찾아낸 걸 뭐라 그런다? 바로 양도소득이라고 그래요. 양도한 소득.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저번에 양도소득에서 또 기본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한 걸 빼주겠죠.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보통 연간 소득별로 250만원 해주는데, 양도소득에서, 자, 이 양도한 소득에서, 양도소득, 뭘 빼준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그래, 기본. 양도소득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자, 공제를 해주면, 빠졌다. 바로 밑에. 양도소득 진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만 곱하면 뭐다? 양도소득세액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과세표준, 방금 말한 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까지 우리가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 이후의 계산은, 물론 또 나중에, 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주면 뭐다? 그럼 양도소득세액이 나오고, 그거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액에다가
내가 공제나 감면받는 게 있어. 예를 농지를 양도했다면 감면받잖아요. 그럼 감면받는 금액 얼마. 그래서 진짜로 내가 내는 양도소 결정세까지 해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거기에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물려요. 너가 낼 양도세는 얼마고 가산세는 얼마다 해서 따로 부과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과세표준까지 해서 하고 세율해서 내가 납부를 다 했어요. 감면받는 것을 다 해서 냈는데 내 감면 신고를 잘못한 거야. 그러면 내가 돈을 덜 낸 거 아니에요, 세액을. 그럼 그 덜 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또 계산을 해요. 물론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겠죠. 계산해서 네가 이만큼 덜 냈을 그 부분만큼은 더 내고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다라고 해서 또 보냅니다. 예, 그걸 바로 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라고 그래요. 그걸 총결정세. 그거는 세무서장이 경정 또는 재경정에서 발급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거 보고 그게 맞다면은 세금을 내면 되고, 틀려. 내가 계산한 거랑 내가 봐도 이건 세무서 잘못돼.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양도소득 계산 순서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구조.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뭘 배우냐면 여기까지 배워요. 여기까지. 자, 양도가액. 자, 양도가액을 알겠어. 실지 양도가액인 건 내가 알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필요경비, 실지 양도가액. 요걸 배우고 오늘 배울 건 다 배우는 겁니다. 바로 지금 15 양도차익에 대해서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필요경비. 자, 그럼 이 필요경비는 뭐냐? 필요경비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내가 취득한 가액이 있을 거예요.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해요. 취득가액. 내가 처음에 돈 주고 산 금액, 그걸 얘기하는 거고, 플러스 실지 취득가액에다가 내가 그 자산에 해당 자산을 보유하면서 또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자산을 취득했는데 소송이 걸렸네. 그 소유권하고 분쟁. 그래서 내가 찾았는데 소송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소송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 바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요.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내가 양도할 때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또 줬어.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양도비라고 그래요. 양도비. 근데 양도비 등이라고 그럽니다. 양도비 등. 자, 요게 필요경비예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실지 가액부터 실지 양도가액은 뭐냐면 실제 매도인이 있고 대부분 유상이에요. 매수인이 있다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당 자산에 대해서 여기다가 주택. 자, 이 주택을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 그러면서 매수인도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자,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얘기하는 내가 실제 받은 금액. 자, 그게 바로 양도소득 총수익 금액이 됩니다. 바로 실제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에게 내가 높은 가격으로 양도를 했다면 자, 이 매수인이 특수관계 유예이자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억인데 2억을 받았어. 그러면 이 1억은 증여받은 거야. 그럼 그건 증여세 내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증여받은 거는 맞아. 나머지 요 1억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것만 양도가액으로 칩니다. 즉 요거는 양도소득세 1억은 양도소득세 내고 나머지 1억은 뭘로 낸다? 그건 증여세 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나올 것이고 훗날인데 내가 나중에 팔 때 실제 이제 내가 받은 거고, 지금 팔 때 예전에 들어갔던 비용들 그걸 이제 계산을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계산할 게 이제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 얼마냐. 내가 실제로 취득한 가액. 자, 그러면 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실제 취득가액. 이거 봅시다. 실제 취득가액. 지금 양도소득 내기 위해서는 실제 양도한 가액은 지금 받은 거니까 바로 돈이 나와. 값이 나와.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면 얼마에 팔고 얼마에 샀는지 알잖아요. 그 금액 바로 나오는데 양도인이 양도소득 내려는데 10년 전에 집을 샀대.
금액은 자기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증거 서류가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 실제 취득가액, 과거에 내가 취득한 그 가액이에요. 양도인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러면 실제 거래가액이 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어디 증거로 남아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실제 거래가액이 기재가 안 되던 시절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사례. 그 당시에 사례 가액이 있으면 먼저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없다면은 두 번째는 감정가액. 감정가액. 또 없다면 환산가액. 환산한 가격이에요. 환산가액. 그래도 없다면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값이 제일 이게 높아. 예전에 기준시가 엄청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액을 찾으려고 그러죠.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이거 굳이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비과세 받잖아. 10년 전 거야. 내가 1세대 1주택이야. 그러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으면 이제 고가주택이니까 그때는 양도세 냅니다. 양도 차익이 2억이 나든 3억이 나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가액이 부속 토지 포함해서 9억 원 이하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든가 계산을 꼭 필요해야 되는 경우에는 얘기가 확 달라져요. 그때는 이 순서에 의해서 찾아 나가는데 웬만하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찾는 게 제일 낫다. 자, 그 다음에 감정가액, 세 번째 환산가액, 네 번째 기준시가. 요 순서로 실제 취득가액을 찾아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 취득가액은 찾아 나가는 방법이고, 그럼 실제 취득가액은 뭐가 들어가나? 자, 그 내용. 자, 이 실제 취득가액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매입을 할 때 들어간 돈 있죠. 그걸 매입 원가라고 그래요. 자, 매입 원가. 내가 살 때 들어간 돈. 자, 또는 내가 건설을 했다면 건설 원가. 건설하면서 자료를 매입한 게 있다면 그건 매입 원가, 건설 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취득할 때 세금 내죠. 취득세. 등록세 냈으면 등록세. 이런 거 취득할 때 들어간 세금을 얘기하는.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직 취득을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이 되겠다면 그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이 있다면 그 변호사 비용. 또 화해를 했다. 상대방과 화해를 했다면 화해 비용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수할 때는 이런 거 없어요. 거의 그냥 거래해서 사는데 무슨 소송이 걸려. 예고 등기돼 있으면 안 사면 끝이야. 그런 것들은 다. 자, 그러나 알고 있으셔야죠. 세 번째는 서로 약정에 의한 당사자 이자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이자 상당액.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취득가액에.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무엇인가? 자, 자본적 지출액. 네, 자본적 지출액은 바로 해당 자산이 있죠. 해당 자산. 물건은 아파트면 아파트 물건, 토지면 토지, 그리고 건축물, 건축물. 그 건축물에 뭔가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요 자본적 지출액. 줄였으니까 좀 모양이, 말하기가 좀 뭐합니다. 다시 쓸게요.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 자본 증대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에요. 자본의 증대를 위해서. 자, 아파트 같은 게 고정자본이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고정자본들이야. 우리 부동산은. 그래서 이 고정자본에 대한 지출액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자본적 지출액에는 뭐가 있니? 이게 자본이 6가지쯤 나오는데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수선비예요. 수선비. 내가 수선한 비용이 들어. 즉 양도한 자산, 지금 양도하는 이 자산, 그 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하기 위해서 고쳤다든가 아니면 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외부 인테리어를 좀 바꿨다든가 그런 수선비, 고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내가 해당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 자산이 취득한 후에 소유권 분쟁이 걸렸어. 소송이 걸렸다든가.
자산을 취득한 후에 쟁성이 걸린 거예요. 소송이 걸렸을 때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 아까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직 취득을 안 한 상태에서 소송 비용이고, 이건 취득한 이후에 소송 비용입니다. 이거는 소송 비용. 또 화해했다면, 상대방과 화해를 했다면 그 화해하는 비용. 화해라는 건 뭐냐면, 소송이 걸렸어. 소송을 해서 끝까지 가면 소송이고, 중간에 서로 화해를 해. 얼마 주고 소송을 상대가 취하하기로 한다든가, 판사 앞에서 판결에 의한 게 아니라 판사 앞에서 서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중재를 해서 금액을 조정해 주는 거고,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해 비용. 다만 그 필요 경비에 이미 들어간 것들은 그 두 군데로 동시에 가면 안 되니까 워낙 그거는 제외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 세 번째는 양도하는 그 자산, 지금 그 자산의 어떤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개량한다든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즉 용도 변경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 변경 비용. 수선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은 아니에요. 가치를 증대시킨 거고, 이건 용도를 변경하는 비용을 얘기해요. 자, 이런 게 왜 나오냐면, 토지하고 건축, 부동산만 생각하면 용도 변경 비용이 거의 안 나오죠. 사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내는 양도 자산은 그 토지, 건축물 주로 그런데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그래서 용도 변경 비용은 따로 좀 구분을 좀 해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개발 부담금이에요. 개발 부담금. 그 개발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하고 양도자가 달라도 그 양도자가 개발 부담금을 그 부담금을 낸다면 그 사람이 내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 상당의 그 배분될 그것도 역시 해당이 되고, 다섯 번째는 재건축을 한다면 그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만드는데, 그 조합도 사무장 있고 직원들 있죠. 그 운영비 어떻게 합니까? 그 재건축 조합원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에서 그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을 만든다면 그런 부담금 역시 조합원이 다 내는 겁니다. 자, 이런 재건축 부담금, 그 양도자에게 부담, 몫으로 오는 거, 그 사람이 실제로 내지 않더라도 양도자에게 재건축 부담금이 그 배분된다면 그 재건축 부담금 상당히 또 다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 여섯 번째는 1에서 5에 준하는 비용이에요. 1에서 5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이제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이 되는데, 하천법에 의한 하천 같은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가 수익자 부담금으로 사업에 지불한 비용, 사업 비용 같은 거, 그리고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서 장애물을 철거했을 때 그 장애 철거 비용, 그리고 토지 이용 또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그 도로 시설비, 그리고 토지 이용을 편의를 위해서 그 도로를 국가가 무상으로 해줬다면 그 도로에 무상으로 내가 제공한 그 가해, 토지의 가해, 사방사업, 토지 튼튼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했다면, 주로 이런 사방사업 같은 건 산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자본적 지출에 넣어줍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되고, 자,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수선비는 들어가지만 어떤 수익을 위해서 지출한 경우, 수익적 지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 아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취득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지만 취득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 경비에 안 들어갑니다. 그건 본인이 살면서 보유하는 동안 필요해서 낸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건 안 들어가고, 그리고 택지 초과 소야 부등금, 택지를 초과해서 소유한 경우에 부담금이 나오는데 그거 역시 자기가 초과해서 부담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안 들어간다. 자, 그리고 부당행위에 의한 시가 표준에, 자, 신고를 했는데
부당 행위로 계산을 한 거예요. 부당하게. 그런 경우에도 안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필요 경비 세 가지, 실제 취득가액 배웠고 자본적 지출을 배웠습니다. 나머지 이제 양도비 등, 자, 양도비 등이 뭐가 있는지, 자, 양도비 등, 자, 양도비 등에 해당되는 거는 자산을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게 양도비야 바로. 자, 뭐가 있냐면 증권도 양도소득 낸다고 그랬잖아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대주주 같은 경우, 그 비상장법인의 주식 이런 경우도 네, 일반인들이 주식 같은 거 증권 상장시장에 있는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근데 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자, 자산을 양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 증권 거래세,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거 과세표준 작성하려고 문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계산을 못해. 그래서 세무서에게 부탁을 하면 그 세무사들이죠. 세무사들이 그 문서 작성해주면 그 공짜로 해주니까 돈 받아요. 그 양도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두 번째는 양도소득 신고서 작성. 자, 신고서 작성을 할 때 그 본인이 하면은 돈 안 내지만 작성을 비용을 의뢰했다면 이 비용 요건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세무사들한테 부탁을 하면 세무사들이 그것도 다 넣어서 다 계산해서 신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무사들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공증비용, 공증을 했다면 그 공증비용, 그리고 소개비, 소개수수료, 중개수수료 뭐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요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같은 거 매입할 때는 국가에다 또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부동산 매입할 때 주택을 살 때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해요. 국민주택채권. 나라에서 발행한 거예요. 5년 이후에 얼마 줘라. 그리고 또는 토지를 사는 경우에는 토지와 관련된 토지 개발 채권을 사야 돼요. 이게 주택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몇 프로, 1억 이하는 얼마, 몇 프로 이렇게 있는데 이 은근히 금액이 셉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 어떻게 하냐면 사자마자 은행에다가 바로 깡이라고 그러죠. 보통 표현이 할인한다고 그래요. 그냥 되팔아버려요. 예를 들어 내가 국민주택채권을 200만 원에 주고 매입을 해야 돼. 그럼 200만 원치 국민주택채권을 사요. 사서 한 7% 정도를 덜 받아. 그러면 14만 원을 빼줘. 그리고 도로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내가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이거 14만 원. 14만 원이잖아요. 7% 정도.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 매각 차선, 요런 비용들. 내가 바로 사가고 팔았어. 손해봤잖아, 어쨌든. 14만 원. 그런 부분들도 그 매각 차선, 매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도 비용으로 쳐준다, 이거예요. 비용으로 쳐준다. 자, 이렇게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 안에는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등이 있고, 그리고 실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이게 과거의 거니까 실제 양도가액은 문제될 게 없어요. 당장 양도한 거니까. 근데 실제 취득가액 과거의 거니까 가액을 파악을 하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이해한다. 만약 이거는 모를 경우고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에 가격이 나와 있어. 그럼 그걸로 하면 되는, 그건 확실히 파악이 되는 거죠. 그때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가 없다면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양도소득 계산 순서를 쭉 봤습니다. 양도가액, 양도차익,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그리고 소득 금액 이후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 표준에다가 세율만 곱하면 양도소득 세액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에 대한 구체적인 걸 오늘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소득 소득 금액 이후 부분을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